네, 지금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좀 시장이 이제 대기 모드에 돌입을 한 것 같습니다. 빅스텝의 신호가 나오게 될지 또 어떤 신호가 나오게 될지 좀 두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50bp가 좀 맹점일 것 같고 50bp에 네, 대한 근거, 네, 어떤 가능성만 시사하는 정도, 음,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에 대한 반영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네. 지금 선물 시장이 3대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아니죠. 최근 하락장에 대한 흐름이 네, 지금 페드에 대한 회의를 미리 선반영한 거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지금 선물 시장이 반등을 하는 건 네,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최근 급 하락에 대한 조정에 대한 여부 정도로만 측정을 하고 있어요. 단기 조정. 그저 기술적 반등으로 보면 그렇죠. 될까요? 네, 왜냐면 너무 하락세가 심했으니까. 네. 지금 사실 여의도 분위기도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최근에. 그렇군요.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이제 지나가시는 분한테 말 한 번 걸면은 괜히 이제 혼쭐날 정도로 네, 그 정도 시장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인데, 네, 이게 사실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느끼셔야 될 게 뭐냐면은 주식을 잠시 쉬는 시기가 발동을 하거든요. 미리 선제적으로 이때 대응을 하고, 어, 작년 10월부터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건 포트 비중을 줄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벤트가 정확히 3개월 전에 했던 거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할게요. 비중을 줄이세요. 지금 이제 막 한 1개월 전부터 사실 비중 줄이고 이렇게 행동을 옮겼다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최근 비중을 줄였다면은 사실 좀 늦은 거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왜 하락을 하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예상보다 빠른 긴축으로 미 국채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라고 표현을 제가 항상 드려요. 미 국채 금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미 국채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라는 표현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맞습니다. 근데 미, 제가 계속 여기서 이제 2개월, 3개월 동안 국채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정확히 지금 현재 시장이요. 유동성에서 이제 긴축으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이때 어떤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자금에 대한 전체 자본에 대한 이동 형태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유동성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동성 시장이라고. 아직도 아직도죠. 유동성 예. 왜냐면 시장이다. 이 시장 자체가 중앙은행이 돈 풀고 줄이는 거에 의해서 시장이 아직 움직이니까. 예. 정확한 표현으로. 그리고 테이퍼링이 아직 종료되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그죠.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달러를 아직까지도 찍어내고 있는데, 뭐 이번 달에 끝내든 3월에 끝내든 어차피 지금 끝내는 걸로 시장 반영이 들어가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만약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작년 팬데믹 이후에 시장이 상승으로 밸류업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요, 모든 종목이 다 오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시장은 굉장히 겸손해야 되거든요. 마치 자기 실력인 것 마냥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당시는. 그렇죠. 오히려 이 상승 밸류에 대한 가치가 더 높은 종목은 있겠죠, 섹터별로. 근데 지금 장도 아직 안 끝났다는 전제가, 지금 장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 죽잖아요. 9대 1 비율이에요. 그죠? 네. 9대 1 비율. 어젠가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코스피 100 종목 중에 99개가 하락 마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악조건일 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악조건일 때. 근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은 자기 실력인가요? 운이 없었다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린 건 충분히 조치할 수 있는 여건이었어요. 네. 시장 상황상. 제가 계속 고려를 했던 거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 여러분들 신고점 돌파 안 들어가요. 이거를 강조했거든요. 네. 그쵸. 예, 신고점 돌파 안 들어가니까 현금화를 하고 바닥이 구성될 때까지 좀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박스권 랠리가 들어갈 때 그때부터 해도 괜찮아요. 그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시장이 이렇게 악화되고 하락세로 들어가고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버티기가 힘들어요. 음. 아무리 좋은 종목도. 네.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화를 지금 해야 되나요? 라는 사실 질문은요. 굉장히 늦은 거라고 좀 사실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안 좋은 말이죠.
안 좋은 말도 해야죠. 왜냐면 저는 분석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페드 관련해서 얘기를 좀 준비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페드가 지금 상대적으로 3월에 모든 이슈를 붙는 상황이잖아요. 네. 빠른 긴축에 대한 대비죠. 정확하게. 빠른 긴축에 대한 대비. 지금 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미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입니다. 미국채 금리가 지금 2%대까지 오를 수가 있어요. 예. 2%대까지 시장에서 전망하는 거는. 그렇죠. 미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실질 금리가 오른다는 거고, 실질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증시에 있는 자금이 더 빠져나오는 현상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시사되는 거예요. 근데 네. 미국채가 왜 오르냐가 이번 페드 회의에 대한 어떤 예상값이 부여가 되는 상황이죠. 미리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미국채가 왜 오르겠어요? 긴축을 빨리 한대잖아요. 단순하게. 근데 지금 어떤 여부가 가장 코멘트가 중요하냐면은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0.5%죠. 인상이요? 가능성이 있어요. 예. 네. 뭐 1월 테이퍼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시장 반영에 이제 다 집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직도 되는 과정이고. 그럼 이 지속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사실 굉장히 맹점이거든요. 그죠? 포인트를 딱 집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차트도 기술이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국채 금리가 2%까지 도달을 한다는 그 가능성이 열려야 돼요. 그때까지는 이제 시장의 하락장이 유도가 될 거예요. 네. 마스터님은 그러면은 비슷하게 2%대까지 이제 오를 것으로 내다보시나요? 그렇죠. 예.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물가가 안정화되면 시장이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물가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방금, 역설적인 네. 표현인데 그죠? 방금 실질 금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네. 여러분 지금 저희가 표를 하나 볼 텐데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제가 맨날 보여드리던 거거든요. 저 맨 상단에 있는 게 이제 BI 지수 물가 지수예요. 그쵸. 최근에 물가가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죠? 역설적인 표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만 적용되는 사례예요. 예. 이거를 작년부터 거의 한 4개월을 띄웠는데 5개월을 계속 여기 포커스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정말 그 변화가 나타나네요. 그죠? 이게 올라갈 걸로 저는 예상을 한 거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현금화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미리 얘기를 했던 거고, 이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게 이제 3,100선이었어요. 지금 이제 2,700까지 깨졌잖아요. 그죠? 네. 이제 시장이요, 오늘 이제 반대급부적인 매매가 계속 가속화된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후행성 지표니까 큰 의미는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지금 맨 상단에 있는 선이 있죠. 물가 지표 BEI. 이게 핵심인데, 이 물가를 지금 긴축을 시도하니까 안정화에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CPI는 후행성이에요. 지난달에 나왔던 결과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 예측 지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CPI 값을 볼 필요성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근데 물가가 떨어지니까 맨 하단에 있는 선이 있죠. 실질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올라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완만한 속도로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에 이만큼 충격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완전히 거의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미국 정부랑 연준이 유도하고 있는 결과값이에요. 왜냐? 나중에 큰일 나니까 이거 안 하면. 국채 금리를 올려버린다면은 지금 당연히 이렇게 되는데 물가도 잡으면서 긴축을 시도하니까 물가를 잡는데 그죠?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국채 금리는 자동적으로 상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때 실질 금리가 다시 0을 돌파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 속도 자체가 너무 강하게 들어가게 된다면은 증시에 돈을 빼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단순히 이 현상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강조했던 거죠. 근데 지금 연준에 대한 스탠스가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들. 매파적 기조. 이거는 네. 변화가 없을 거예요. 사실. 그럼 변화가 없습니다. 0.2 베이시스 포인트 올린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강화된 스탠스를 계속적으로 내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 0.75%에서 1%까지 오르는 거를 시장이 미리 반영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세 차례 인상은 이미 거의 확정됐으니까. 근데 지금 몇 차례까지 나오고 있어요? 최대 5차례까지 나오다 보니까 4차례를 넘어서 5차례까지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 버리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이제 국채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기 때문에
이 자본이 빠르게 나오는 현상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도 조만간 이제 시장 반영이 다 끝나고 국제 금리가 상단에서 걸리면은 그때부터 증시가 반등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는 코스피가 바닥을 현금화를 미리 다 해놓은 상황에서 코스피가 바닥을 어디까지 찍는지 체킹 들어가고 박스권이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포인트 잡고 매매하면 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매크로 환경이 다시 안정세가 구성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대응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좋은 자리죠. 좋은 시장이 매크로 환경이 구성이 됐구나. 다시 이제 성장주 모멘텀에 대한 주식을 골라서 투자를 활용해야겠구나.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자, 잠깐 화면 내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네,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릴 게 뭐냐면은 네.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화면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주봉 차트로 이렇게 보냐면은 지금 과거에 대한 이 모멘텀이 지금 똑같은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긴축 시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가속이 되거든요. 그죠? 그럼 과거 여러분들이 2011년도에 대한 9년도에 대한 이제 리먼 브라더스 이후에 돈을 투자 이제 중앙은행에서 찍어내잖아요. 위험자산으로 돈이 쏠린 현상이 똑같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죠? 지금 이 어떤 시장에 대한 매크로 환경을 과거 모멘텀을 이해를 해야지 지금 바닥이 어디 구간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래요. 이제 한 2주 전, 3주 전부터 이제 2600까지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대처가 굉장히 늦는다고 판단을 해요. 왜냐면 저는 이미 3달 전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 이게 시장에 대한 긴축 시도가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발생했는데 이제 미국도 그 궤도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당연한 타산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상황이. 순서가. 그러면은 지금 이 비율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때 피보나치 이런 거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보나치. 그죠? 이 비율. 보시면은 여기서 제일 나오는 그림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피보나치에서 0.618선에서 이제 지지를 한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시사가 되는데 현재 지금 오늘 단가로 2700선에서 계속적으로 멈도는데 시장이 딱 도달할 수 있는 위치 값이 2550선까지는 열려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과거 모멘텀에 대한 패턴 분석으로. 왜냐? 똑같은 매크로 환경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이것만 봐갖고 분석이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똑같은 경험으로 똑같은 채권 매입을 하고 똑같은 긴축을 시도했던 과거 모멘텀이 있는데 왜 이걸 적극 활용 안 하냐 이거예요. 이제 와서. 한 번은 눌림장 이후에 그 다음 랠리성으로 들어가는 장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예견한 거는 2600선까지는 도달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중요한 건 신고점 갱신은 안 됩니다 이거예요. 신고점 갱신은. 여러분들이 기약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과거와 같은 이 기억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아닌가요? 이거? 원하는 거? 2020년도 3월 이후에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자본 투입량과 원화에 대한 중앙은행에서 찍어냄으로써 그 투입에 대한 금액이 이제 증시로 쏠리다 보니 이거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런 장이 올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때가 특이한 시장이잖아요. 돈을 찍어내니까 가능한 시장이 드러났었는데 이거를 기약하는 상황에서 또 이게 올 거야 라고 그러면은 중앙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중앙은행은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할 생각도 없고 있고 앞으로. 재미있죠.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거 빅쇼트 아닙니까? 시장 더 완전히 죽을 것 같은데요. 예, 안 죽어요 여러분들. 제가 예상하는 건요 빅쇼트가 솔직히 한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한 3년 안에 가능성이 저는 보였어요. 일단은. 네. 그건 제가 나중에 이제 제가 노란톡에 한번 그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안 와요. 지금 장기 박스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데 네. 자
이런 시장이요, 여러분들, 이 네모칸에 있는 시장이요, 왜 왔는지부터 여러분 스스로 고민을 해보세요. 돈이 투입되니까 그런데 그 증시로 쏠리는 현상이지 막 산업군이 살고 엄청나게 살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은 원래 자리로 가는 과정 중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원래 이 수준에 맞게 자리를 가는 과정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그 얘기도 있어요.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빠질까요? 라는 얘기가. 여러분들, 시장이 요새 최근에 왜 빠져요? 증시, 비트코인 똑같습니다. 위험자산이에요. 증시가 왜 위험자산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위험자산입니다. 네, 그렇죠. 두 상품성 평가를 가지가 했을 때. 굉장히 좀 커플링되는 모습이 최근에 이제 보이더라고요. 커플링이 되죠. 네. 이 실제금리 때문에 상승이 올라가니까 아. 전체적인 자금이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위험자산이라는 상품성에서. 네. 네네. 그죠? 그럼 안전자산으로 가는 건가요? 금값이 그래서 오르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네.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일부만 가는 거예요. 일부만. 왜냐, 자금이 현금화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부 현금화 비중 중에서 안전자산으로 일부 쏠림 현상이 있어요. 아. 왜냐면은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금값이 많은 상승을 못 해요. 근데 일부가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상승 밸류 일으키는데 이 또한 제한적이라 이거예요. 금 상승도 굉장히. 네. 자, 지금 제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 차트를 제가 웬만하면 분석을 안 하는데 한번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화면 한번 비트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반토막,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었다가 지금 또 2% 넘게 상승했다. 지금 하단으로 자막 나가고 있는데 네. 지금 미 선물 시장도 비슷하게 한 2% 정도 네. 나스닥이 상승했거든요. 자료 한번 보면서 커플링되는 모습이 얘기를 보이고 하도록 있는데, 할게요. 네,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나요? 네. 자, 일단은 제가 네. 비트코인 차트에 대한 내용을 꺼내놨는데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도 요새는 채널링이 유행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제 기준으로서는 비트코인은 이 채널링이 안 먹혀요. 안 먹히는 차트예요. 예. 근데 저는 왜냐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차트 분석으로만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꺼려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대비 달러 차트예요. 달러 대비 비트코인 차트. 원화가 아닙니다. 네, 원화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차트 분석에 대한 이 하모닉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게 굉장히 하모닉이 지금 X, A, B, C에 대한 어떤 비율이 측정이 돼야 돼요. 네. 이 비율이 그 구성 안에 들어가야지 이 D가 PRZ가 구성이 돼요. 여기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네. 이게 원래 PRZ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반등한다라고 변곡을 찾는 이제 모멘텀, 이제 이거 굉장히 이게 굉장히 하드코어한 지표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차트에 대한 추이에서 비트코인이 나올 수 있는 하락에 대한 반등 구간이요. 17,000달러로 나와요. 17,700달러. 자, 원화로 하면 2,100만 원입니다. 오, 2,100만 원이요? 네, 2,100만 원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굉장히 달러 인덱스에 굉장히 잘 맞는 이제 지표인데 네. 지금 시장에서 실제 금리로 미증시 추가 하락이 견인이 가능하고 코스피도 추가적인 하락 부분이 일어나는데 아직 예. 그 실제 금리가 상승하는 모멘텀 구간이거든요. 그쵸. 실제 금리 차트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실제 금리가 상승 궤도로 올라갈 때는 위험 자산이 빠지는 현상이 지속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럼 증시, 비트코인에 대한 자산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상황이 아직까지 여지가 있다는 게 이 최하단에 있는 실제 금리에 대한 상승 밸류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제가 걱정을 하는 건요, 맨 밑에 있는 선 있죠. 이게 완만하게 올라가면은 증시는요, 웬만하면은 이렇게 급 하락은 안 해요. 근데 빠른 긴축 시도로 어떻게 보면은 미국채 금리가 상승과 어떻게 물가에 대한 안정화가 BI 수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상황이 확 빠져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때 확 빠져나오는 현상이 드러날 때 오히려 시장이 가속해서 하락되는 거는 반대급부적인 어떤 자금에, 우리가 투기를 할 때 투기성 자금이 투입되듯이 반대로 투기성 자금이 또 급하게 빠져나오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위험자산에서 돈을 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 미국이 가진 어떤 이제 그거를 보여드렸죠.
증거금에 네. 대한 어떤 추이 이게 꺾였잖아요. 네. 완전히 상단에서 이제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많은 그래프들이 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 또한 바닥을 나타낼 것이다. 이건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네. 안 그래요? 그렇죠. 이 또한 바닥을,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또한 바닥을 나타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닥 나올 거예요. 근데 1월 들어갔고 그 얘기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11월, 10월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올랐습니까? 증시가? 제가 지나가고 얘기 드릴게요. 제가 왜냐면은 맞습니다. 혹시 하단에 저건 어떻게 보세요? 2030년까지 한화 12억 간다. 캐시우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세게 얘기해도 되나요? 조금 안 되겠죠. 조절해서 네, 안 되겠죠. 발언 수위를 조절해서 나가면 피디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네, 네. 말이 안 됩니다. 일단 말이 안 돼요. 12억 왜냐면 지금요 어마무시하네요. 비트코인은요 네. 이 유동성에 대한 안정화부터 만들어야 돼요. 어떤 네. 상품성에 대한 가치도 지금 자리가 안 잡힌 상태예요. 아, 화폐라는 게 굉장히 역사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역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화폐가 이 네. 차트마저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앞으로 상품으로서 구조 자체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안정화 구간을 모멘텀을 일단은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추이를. 네.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상품에 대한 구조도 생겨야 되는 게 과정이 필요한 거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하락이 다 들어가고 나서 현금화를 해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늦었다는 거죠, 사실. 그죠? 제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요 10월부터 했던 현금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증거 자료가 있어요, 다. 저는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올 때 됐네. 그럼 제 말을 들으신 분들이라면은 사실 바닥이 어딘지 같이 체크를 하는 상황일 거예요. 현금화를 해놓고. 그죠? 좀 더 기다려도 된다는 거예요. 한 1, 2개월? 이 정도?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 고점 못 깨니까 급할 게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박스권 들어가잖아요. 급할 게 있나요? 화면 잠깐 전환 좀 할게요. 자, 2012년도부터 11년도부터 실제금리 이제 상승 들어갈 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바닥 찍고 다시 박스권 랠리로 들어갈 때 이 네모칸 보이시죠? 박스권 랠리 들어갈 때 여러분들 기회 안 줍니까? 어차피 고점 못 깨요. 고점 못 깬다 이거예요. 근데 요 안에서 종목이 없겠어요? 있어요. 수익 다 냅니다. 내 종목은 다 나요. 지금은요 이거 기다리는 과정이요. 이 나중에 해도 괜찮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정리 좀 하겠습니다. 긴축 시도로 오히려 실제금리가 빠른 추이 상승이 들어가는 과정이다. 근데 이미 이거는 제가 10월부터 예고를 했던 겁니다. 현금화를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실제금리가 상승으로 올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위험자산의 비트코인도 빠진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2100선까지는 일단 차트상 놓인다. 그죠? 나스닥은 저희가 개장을 하고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 증시요? 저도 오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올라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피할 건 피하고 오른다고 해야죠. 그죠? 피할 건 피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강의를 하고 거시적인 시장에 대해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제가. 근데요, 지금 결과적으로 드러났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제가 그간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거에 대한 우려였는데 이제 드러나서 사실 걱정하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이제는 제가 얘기 드리는데 한 2분기 지나잖아요. 이제 진짜 이 증시 투자에 대한 찐 싸움이 드러나요. 찐 싸움. 정말 여기는 이제 실력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여기 대비해 갖고 수익에 대한 평가는요.
실력에 대한 싸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이제 상승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승이 이끌어졌던 어떤 1년 반 동의 기간은요, 실력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시장이 그냥 도와줬을 뿐입니다. 이제 박스권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진정한 싸움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꺼내겠지만 거시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왜 그런지, 왜 그렇게 드러나는지 계속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이번 긴축이 빠른 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금리 빨리 올랐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신세계에서 이 많은 다양한 포맷을 제공해드리면서 방향성에 대한 구간을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긴축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 반영 중인 겁니다. 그 긴축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미국채 금리가 오르고 당연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자, 화면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 때문에 증시에 대한 돈이 빠져나온 현상이다. 네. 이 또한 끝날 거다. 다만 바닥은 찍는 걸 확인하고 추후에 늦었다는 생각은 절대 안 가질 거예요. 아무리 조금 쉬어도. 왜냐? 안정화 박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늦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